노상 강도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김성태, 이재명 챙기려 측근들 사회이사로 뽑고 쪼개기로 후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얘기죠.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한 이 재판에 나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챙기려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사회이사로 뽑고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법정에서 나온 얘기는 저희가 직접 가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간 기자의 말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 첫날에 이재명 이 대표한테 당시 지사한테 후원금 많이 모이면 좋지 않냐라고 해서 내 돈으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여러 명의 이름으로 후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고맙다. 이재명 대표 비서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다라고 말을 했다. 다시 말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걸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개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기도랑 관계성을 높이고 이재명 측근이라서 영입을 한 겁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알고 있다고 당신한테 김성태 회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까? 얘기했더니 일일이 전화해서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뭘 할 때마다 통화를 했었다. 제가 자선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가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어제 재판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만 했느냐? 이 얘기만 또 한 게 아닙니다. 저희 키워드가 노상 강도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한테 금전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을 노상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평생 지지했던 사람을 갑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상 강도라는 표현 누가 썼는지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썼었습니다.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검찰 김성태 전 회장의 기소는 중범죄를 다 빼고 경미한 사안만으로 적용을 했다. 왜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를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재판에 나와서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지금 피력을 한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 아까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한 부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한테 뭐 건건이 다 일일이 하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나는 계속 얘기 뭐 할 때마다 통화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몰랐다는 건 내가 회사 일을 몰랐다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상식 실장님. 예. 저게 이제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속 요건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네. 단순한 인지가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이 이제 보고를 하니까 알았다라고 대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그렇죠. 네, 알았다고 진술은 얘기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알았다. 이거는 객관적인 인지 상태고 그걸 네. 넘어서는 또 다른 심리 상태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은 확인과 결재다. 네. 확인과 결재 이렇게 지금 판례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저 진술만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려고 한 검찰의 의도는 굉장히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그렇죠. 이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인식, 내가 뇌물을 주는데 자기도 인식하고 있고 상대방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김성태에 대해서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묻습니다. 상방울 대북 산업과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인 서류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의 공동사업 여부를 확인한 사안이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이게 6월 13일 날 중앙일보 보도거든요. 그래서 김성태가 자신의 대북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라는 공신력 있는 단체를 끌어들인 그런 것이고 김성태의 일방적인 기대이지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법정에서 굉장한 법리 다툼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무죄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제3자 뇌물 혐의를 조금 이따가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일단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랑 직접적으로 혐의로 엮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그다지 비중이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지금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 김성태 전 회장이 아니 어떻게 나를 노상강도라고 얘기를 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서운함을 피력을 했죠.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처음에 외국에 있다가 국내로 입국할 때 했었던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나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는 한번 적이 없는데요.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보다 못하고. 네.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그거 쓰셨네. 내복 사입은지. 네. 일단 처음에는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도 둘 다 서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노상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쪼개기 후원도 했는데 라는 입장으로 지금 바뀌었죠. 결국 이 근거는 박성중 의원님. 네네. 약간 배신감, 서운함이 좀 같이 묻어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나로 노상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 근데 배신감을 느낀다는 건 기존에 나는 친밀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배신감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짝사랑에서 기인을 한 거냐? 네. 상호 좋아했었던 사이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오랫동안 네. 상호 좋아했고 또 뭐 후원금도 많이 했고 또 어느 기업이 공짜로 돈 주는 법 없습니다. 300만 달러, 500만 달러, 800만 달러는 100억입니다. 네. 100억을 아무 그거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없습니다. 혐의는 300만 달러의 하나입니다. 대북 관련은 300만 달러죠. 네. 그런 관련해서 본다면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초에 김성태 전 회장은 나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물증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보고했다.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보고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또 조금 있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보고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은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서운함 또 여러 가지 물증 이런 게 관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가 이게 한다 안 한다 해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이하영 부지사의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하영 부지사도 보고했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이고 그 외에도 여러 핵심 관계자의 진술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물증 이 여러 가지 어떤 금융거래소라든지 이런 물증도 있고 또 저 국정원의 압수수색 관련 그 관계 자료들도 있고 이런 걸 본다면은 제3자 뇌물죄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그런 검찰의 어떤 여러 관계 물증 자료 이게 의해서 어떤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예. 지금 짝사랑이 아니다. 서로 상호간에 알고 좋아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술이 김성태 하나만이겠냐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관계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화영 부지사와의 네. 김성태 관계는 좀 시간이 있으면서 경과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 아직 뭐 언론 보도만 갖고는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판 중심적으로 재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든 네.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든 결국 재판정에 나와서 직접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게 증거 능력을 가장 높게 쳐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이 문제를 갖고 단언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난제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돈을 받은 북한이 돈을 받았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지 이런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죄명이 주로 배임죄, 제3자 뇌물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임죄가 우리나라에서 고법이나 대법 가서 가장 무죄 판결이 많이 나는 죄입니다. 그만큼 검찰에서는 욕심을 내고 기소를 하지만 실제 고법 대법 올라가서 증거 능력을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죄명이고 제3자 뇌물죄도 비슷한 그런 부분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유죄를 밝힐 책임은 이제 검찰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봐서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그런 검찰의 설명은 좀 부족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후원금 말씀 나오던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당 경선이든 본선이든 후원금을 가장 빨리 채운 사람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뭐 3시간 만에 후원금 꽉 찼다.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때도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후원금 계좌 열리면 금방 채워지는데 쪼개기 후원금을 냈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짝사랑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차지는 후원금 계좌인데 네. 굳이 저는 저기 이화영 부지사가 부탁을 했다는 건가요? 뭐 그래서 저는 저거는 글쎄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는 뭐 오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김성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얘기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그러고 보니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한다 안 한다 그랬었는데 그럼 변호사는 선임을 했나?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어제 재판 결국 혼자 나왔습니다. 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첫 재판에서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변호사 해임서를 아내가 냈었죠. 그랬더니 변호사님 제 의사가 아닙니다. 집사람이 오해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법정 안에서 이른바 부부싸움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두 번째 재판에서 그럼 어떤 변호사를 같이 나오는 것이냐 봤을 때 기존에 선임을 했었던 해광 변호사가 아니라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덕수의 변호인단이 나와서 이전 부지사 이거는 검찰에 얘기한 거 이재명 대표한테 다 보고하고 알았다고 얘기한 건 다 허위 자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참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또 돌연 사임서를 던지고 끝났죠.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대체 누구랑 어떤 변호사랑 나오느냐 했는데 홀로 재판에 출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존의 해광 변호인단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혼자 나왔다는 건데 왜 사임을 한 것이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해광 변호인단과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왜 사임을 한 것이냐? 해광 측 입장 있죠. 네. 해광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그러니까 해광 측에서는 자꾸 아내가 우리를 약간 모독을 하고 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임을 했고 결국 혼자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국선을 급하게 좀 선임을 해서 재판을 재개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김병민 최고님. 예. 해광이 사임하고 결국 안 나왔거든요. 그럼 아내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의견이 지금 갈리는 상황에서 아내의 의견으로 가는 것이냐라고 볼 여지가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변호사를 만약에 선임하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의 조력을 받고 기존에 있었던 덕수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가게 될 것이면 국선 변호인으로 홀로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해광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워낙이나 부인 측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 본인 개인이라면 또 이화영 부지사를 어떻게든 돕고 싶은 가족이라면
관련된 모든 혐의 중에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은 최소화시켜서 형량을 낮춰야 되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화영 부지사 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네. 이화영 부지사를 넘어선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로 향하는 것을 막아세우려는 변호 전략처럼 보이게 되니까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주고받으면서 이 많은 일들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홀로 다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들이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지시와 승인 등에 따라서 만약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면 네. 이화영 부지사가 또 피해갈 수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가족들이 왜 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제 김성태 회장을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거세게 몰아세웠던 건 이거 검찰이 자꾸 김성태 회장이 엄청난 범죄 혐의자로 갖고 있는데 김성태 회장 죄를 줄여주기 위해서 회유 압박한 거야.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게 되니까 김성태 회장이 화가 나갖고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대통령 선거 때 수억 원의 쪼개기 후원했던 거. 대놓고 불법 아닙니까? 한 사람당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하나하나 수사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범주만 더 넓힌 것 같고 여기에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 방북하는데 승인을 안 해준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초청장, 초대를 좀 해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진짜냐 물어보니까 김성태 회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당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상황들 점검해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진짜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하려 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승인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우회 경로를 찾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자꾸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쌍방울을 통해서 그 방북 비용에 대한 대납을 했다면 제3자 뇌물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퍼즐 고리는 중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어디를 향할 거냐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사안을 좀 더 확대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은 지금 효과가 있다. 쪼개기 후원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다 낱낱이 나온 얘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식 실장님. 예, 지금 계속 이제 김성태 또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뭐 모든 것이 마치 이재명 지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이제 네. 판단을 외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 엄청난 압박 또는 이제 김성태를 통한 압박. 김성태는 결사적으로 자기 사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의 회유나 협박에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김성태를 통해서 이제 이화영을 압박하니까 이화영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인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격려하거나 또는 응원하고 하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변호인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저게 부부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결정적인 이유는 이화영 지사가 지금 후속 만기가 지났는데도 석방이 안 되고 계속 안에 수감되어 있음으로 해서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검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화영 부지사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화영 지사가 어떤 경우에도 뭐 검찰의 회유나 협박 또는 외부 정치 세력의 뭐 어떤 여러 가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검찰에 지금 회유와 압박이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계속해서 세 번째 재판까지 사실상 공전 아닌 공전이 지금 됐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법무법인 해광을 선임했던 인물 아니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해광을 해임하려고 지금 비난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네네.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가 이화영의 어떤 변호사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를 했다는 그 진술 이후부터 왕창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적극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해서 네. 압박과 해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어느 재판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자기 하는 행동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그 배우자가 나서서 변호사를 함부로 바꾸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 이렇게 해서 뭐 변호사를 바꾸고 뭐 누구를 해임하고 다시 선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공판 뭐 한두 회 정도는 또 지연은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입을 막을 수 없는 행동인데 그럼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왜 그렇게까지 지연을 하는 것인지 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가능한 궁극적으로 계속 이것을 지연해서 계속 지연할 것이다. 지연해가지고 상당히 끝날 때까지 지연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재명을 해서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다른 아까 뭐 이야기한 것 중에 북한에 돈이 전달된 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금융거래 계좌를 해보면 어느 데가 있는데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네. 또 당헌권 보장이 안 된다는데 수십 차례, 백 차례도 넘게 여러 면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소통은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사안은 재판 지연, 고의적인 사법의 어떤 사법 방해 이게 더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 계속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다 보고하고 알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검찰 진술, 그 진술을 재판에 나와서도 할 것이냐였었는데 아직 그 진술이 재판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